있습니다. 스페인 국채 안정에 또한 미국과 독일의 지표 개선까지 글로벌 증시가 화끈하게 올랐듯이 우리 증시도 여기에 고스란히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올랐고 코스닥은 막판에 상승폭을 약간 줄이는 듯 했는데 과연 코스닥도 종가상 500선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러나 개인은 앞서 많이 빠졌을 때 사서 오늘은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개인들이 5천억 넘게 판 날입니다. 코스피 쪽부터 종가 확인해 볼게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전해진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강세로 장을 마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12월 21일 수요일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세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3% 상승한 18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7선에서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30선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한때 185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 유지하지는 못한 채 18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2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3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죠. 외국인이 2,800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1,5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7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보였네요. 약 5천억 원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2%대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500선 안착에 힘겹게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2% 상승한 5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뉴욕 증시의 호조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함께 동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500선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500선과 503선의 박스권 흐름을 유지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26억 원, 외국인이 2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79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4원 50전 하락한 1147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존 위기 우려가 완화된 데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대외 불안이 줄어든 점이 장 초반부터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보다 6원 60전 하락한 1155원 선에서 개장가를 기록한 환율은 장 초반 횡보세를 보이는가 하더니 여기에 달러 매도와 또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빠르게 낙폭을 확대한 채 결국 1147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과 화학,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4%대 상승하면서 105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역시 2% 안팎의 강세를 보이면서 각각 21만 원, 현대모비스는 30만 원, 기아차는 6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화학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4% 오르면서 3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은행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네요. 신한지주가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6%대 강세로 4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KB금융도 4% 강세를 보였습니다. 3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4%대 오르면서 14만 8천 원에, SOE도 5%대 오르면서 1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오쇼핑이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25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안철수 연구소는 1% 하락했습니다. 13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CJENM이 1% 상승하면서 3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FA는 3% 강세를 보이면서 6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3S도 강보합권에서 2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3%대 오르면서 72,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OCI 머티리얼즈도 7 거래일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주당 800원이 오르면서 7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발악지 터지기 이전보다 주가가 더 높은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더 안정되면서 끝이 나는 모습이네요. 네, 간밤에 미국과 유럽 지역에 호재도 있었고 장중에도 이제 유럽의 20이와 관련해서 호재가 있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황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 미국 등 글로벌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도 갭 상승 출발했고요. 이러한 흐름이 장중에도 연속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기관 국가단체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등 개인 외 수급 전체가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전일 밤 미국과 독일 경기 지표 개선, 그리고 스페인의 국채 발행 성공 등 호재와 더불어 이제 장중에서는 22가 기존 1년 만기 대출을 3년 만기 대출로 연장해 준다는 소식으로 아무래도 좀 글로벌 금융 불안이 다소 완화된 점이 국내 증시의 큰 폭의 상승에 일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예. 이제 오늘 빼면 올해도 한 6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관의 연말 윈도우 드레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10회인의 국채 발행 성공, 그리고 22의 유동성 지원 소식 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럽발 재정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느낌입니다. 이제 한편 이제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래도 당분간 북한이 체제 유지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볼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북한 쪽에서는 좀 조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은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연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럽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난항이 많은 상황에서 프랑스 등 주요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강등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단기적으로 좀 연말 윈도우 드레싱 등을 고려할 때 좀 단기간 좀 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투신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IT와 음식료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이 이제 연말을 마무리 짓고 내년 좀 연초를 또 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내년까지 생각하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대응하되 좀 길게 보면서 가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IT하고 음식료는 기관 특별히 투신권의 윈도우 드레싱 대상으로 보이니까 사자하시는 건데 이 두 섹터는 단기 호흡만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사실은 2012년으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단기로 트레이딩하고 차익을 낸 다음에 또 중장기적인 접근에서 1호를 좀 대비해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와 음식료 단기로도 좋지만 중장기로도 흐름 괜찮을 것 같다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장에 나온 이슈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일장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동소문 지점에서 강보경 대리님이 나와주셨고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옷을 마치 맞춰 입으신 듯 이렇게 등장하셨는데 먼저 두 분이 특별하게 준비해 오신 이슈 어떤 것들인지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단기 충격으로 일단은 끝나는 모습인데 이후에 주목할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대차장고에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요.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외국인들의 향후 수급 기대해 볼 만한지, 그렇다면 숏 커버링 노려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산타랠리가 있다 없다 말은 많지만 수익률을 높여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발굴을 해볼게요. 네, 먼저 시장에 연말까지 있을 만한 변수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민승 과장님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유럽발 이벤트도 사실은 뭐 딱히 연말까지 좀 소강 상태이지 않나요? 북한발 악재도 끝났지만은 단기적으로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가 일단 독일의 가장 핵심 인물인데 휴가를 가셨습니다. 휴가를 1월 초까지 갔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뭐 큰 폭의 합의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사망 소식이 이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이제 상승폭에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북한 리스크는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지배적인 현상이고 이제 29일까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애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도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올 연말은 넘기지 않겠냐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일단 보입니다. 더불어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요. 오늘 역시 시장이 상승한 이유도 유럽과 이제 미국의 이제 겹효제로 인한 상승을 하였는데 역시나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이제 시장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많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 이슈는 단기적으로 나오기 어렵겠고 이제 다음 달 이제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다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역시 유럽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으면은 또 이제 예전에 이제 2차례 겪었던 것처럼 재차 하락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장기 대출 시행 이제 연장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지었다 이렇게만 일단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이제 EC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유로존의 이제 국채 만기나 유로본드 도입 이런 건 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 SF 정도 이제 원래 기대를 하였으나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심동치 않다 해가지고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이 부분 역시 이제 내년 이제 1월 말에 있는 유럽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기대감으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오르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유럽도 뭐 딱히 지금 이벤트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북한은 29일까지 애도 기간이라 뭐 특별하게 중간에 연말까지는 일 없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럽발 뜨문뜨문 나오는 일단 뉴스 플로우는 좀 챙겨볼 만한 연말까지 남은 변수일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아까 언뜻 들었는데 대차장고 감소, 외국인들 수급 기대해도 될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도했던 거 쇼커버링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물론 지표 개선과 ECB에서 3년 만기 장기 대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 장에서도 일단 연말 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해서 쇼커버링이 좀 들어왔다라는 해석도 좀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대차장고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28일 이후에 시장에서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4,694만 주, 즉 금액으로 따지면 2조 2천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차장고 감소했던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기존에도 연말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면 최근 5년간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합니다. 연말에 대차장고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다가 연초에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계절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증시의 저점에서 일단 우리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이 있은 이후에 급격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미리 많이 매도를 냈던 부분에 있어 청산됐다는 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제한적으로 좀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차장고 추이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위에 있는 차트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띠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대차장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11월 말부터 해서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마이너스권으로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바닥을 쳤던 날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표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시장에서 지금 대차장고가 계속 늘어나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서 그쪽에서 한번 시장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곧바로 그런 종목 한번 알아보죠.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향후 많이 빠졌다가 오를 만한 종목, 그죠? 네, 이렇게 뭐 큰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실 텐데 종목을 정확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대차장고가 기존에 감소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 기존에 많이 대차가 늘었었지만 청산이 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면 한진해운, LG전자, 삼성전기, 금호석유, 호텔신라가 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실질적으로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이 좀 많이 사들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오늘 해운연합 출범에 대한 소식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대차 잔고가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 있지만 아직까지 시세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종목들, 앞으로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최근 5일간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입니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KB케미칼, 그리고 KCC, 삼성증권, NHN,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에서 지금 대차 잔고가 단기간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청산이 된다면 이 종목들에서도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대차 잔고에 관한 부분은 계절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뭔가 이 지금 아래에 보이는 KP케미칼부터 현대, 서울반도체까지 수익을 좀 짧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개 종목 뭐 짧게라도 매수 타이밍, 뭐 매도 타이밍 이런 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 뭐 여기서 일단 미리 청산이 된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약간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KP케미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P케미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했죠. 오늘같이 강한 장에서도 물론 화학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신다면은 일단 5일선이 걸려있는 부분 14,500원 밑으로 오늘 종가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매도 타이밍은 조금 짧게 잡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가격 요 최근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있는 라인이 15,000원에서 16,000원대 라인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500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조금 짧은 타이밍으로 매매를 좀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KCC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KCC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가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121선을 안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금 추세를 회복을 좀 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121선이 놓여 있는 27만 5천 원 선에서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30만 원부터 이제 짧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이 종목도 연말까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 NHN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워낙 많이 빠졌었다가 그렇습니다. 예. NHN 요 종목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대차 잔고가 늘면서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좀 청산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반등을 좀 줬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바로 따라가시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늦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2만 원대 초반에서 한번 노려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61선이 놓여있는 한 23만 원부터 매도를 한번 노려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기왕 네,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까지 말씀드릴까요? 서울반도체 최근에 반도체 지금 LED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주가가 너무 못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일단 짧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앞에 말씀드린 KP케미칼이나 KCC보다는 그래도 대차 잔고가 아직 조금 상대적으로는 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워낙 가격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를 2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이 자리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일단 자리는 한 25,500원 정도부터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고점 부분인 23,300원 정도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P케미칼, KCC, 삼성증권, NHN, 서울반도체, 쇼커버링에 의해서 연말에 아주 짧게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논리를 펼쳐주셨고 우리 만만치 않게 신민승 대리님도 연말에 이 종목이면 수익 낼 수 있다. 종목을 특별히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 장세 전략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대외적으로 악재가 이제 해소된 부분도 없지만 연말까지나 이제 내년 연 초반까지 이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도 또한 없습니다. 뭐 호재도 마땅치는 않겠고요. 더불어 이제 현 시점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 이제 매수세가 나오는 국면이고 이제 원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당주를 오늘 좀 들고 왔는데 이제 원래 배당주는 보통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매집을 한 이제 이제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 타익 실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날까지 이제 들고 가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돌발 악재인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제 들고 왔고요. 네. 따라서 오늘 들고 온 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만한 배당주와 이제 꼭 배당락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배당주로 이제 제가 이제 나눠서 들고 왔습니다.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배당 관심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고배당 위주고요. 이제 5종목 들고 왔는데 우선 한미반도체와 KT, 우리파이낸셜, 유초나 하이트질로 이 5개가 있습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은 화면에 이제 보이시면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매매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걸 제가 이제 4개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한미반도체부터 간단히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도 어느 정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차트 보시면 60일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발이 나오고 60일선에서 이제 2번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 너무 60일선에서 이격이 멀어졌을 때보다는 조금 60일선에 근접했을 때 사서 이제 배당일까지 이제 들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KT가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5,000원부터 37,000원대 이제 박스권이 한 몇 달째 이제 이어지죠. 이어지고 왔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너무 쫓아가시기보다는 이제 박스권 중하단 정도로 아마 이제 이 통신 쪽이 이제 지금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뭐 4이동 통신이 되냐 마냐부터 네. 해서 좀 말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좀 혹시 악재가 나오면은 또 박스권 하단까지 올 때 그때를 혹시 노려서 매입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지금 KT 전략이고요. 남은 종목으로는 지금 이제 하이트 딜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트 딜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낙폭이 어느 정도 과하다가 역시 이제 국방위원장 악재로 인해서 이제 장대 음봉 한번 나오고 지금 2번 정도 양봉이 나왔지만 예. 역시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이 부담이 크게 없는 자리이고 또한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붙지 않은 정도 시점에서는 매입을 해봤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 이제 나오시던지 아니면 또는 배당을 받고 대신에 이런 고배당주는 배당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배당락이 클 경우 추가적으로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투자자께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단기 배당주가 아니고 이제 중장기 배당 관심주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장기 배당주를 할 때는 이제 단기랑 조금 다른 게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주 이제 당장 이제 몇 프로 수익이 나느냐 이렇게 그렇죠. 예 그걸 많이 보는데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너무 단기적인 대응 말고 나는 한번 중장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중장기 배당을 보려면 우선 과거 및 올해 이제 역시 배당 수익률이 좀 나와야겠고요. 첫 번째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장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높아야겠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노려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과거 배당락 이후에 이제 아까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급락을 많이 하는데 중장기 종목을 보려면 배당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너무 급락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종목 역시 이제 4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고요. 네. 이제 말씀드렸지만 순이익 증가율을 내년에 뭐 한 28%에서 30% 정도 기대가 되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뭐 PER이나 PBR 측면에서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6%대 예상이 되고 작년 재작년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배당 후 상대 수익률이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인데 한 달간 보셔도 뭐 마이너스 0.1%면 거의 뭐 안 빠졌네요. 예, 지수 정도는 추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오른 LG U+가 있습니다. 이제 2012년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50%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4G LTE 부분에서는 이제 U+가 많이 이제 좋아지지 않는가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내고 이제 고점에서 약간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과는 달리 이제 아무리 중장기라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물리면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5일선으로는 터치까지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20일선까지는 한번 기다려봐도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역시 이 종목 역시 이제 PER이나 PBR은 큰 이제 무리가 없는 측면으로 보이고 배당 후 한 달간 상대 수익률 역시 이제 뭐 1%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한국철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요. 한국철강은 이제 뭐 우선 차트부터 보시면은 크게 차트로 봐서는 뭐 움직임이 뭐 몇 달 동안 거의 없었구나 이렇게 보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실 때 내년 순이익 증가율이 이제 40% 이상 기대가 되고 PER, PBR이 역시 뭐 밸류에이션은 6.8, 뭐 0.3이면 거의 뭐 저평가주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배당 수익률도 이제 3%대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이제 흔히 이제 성장주랑 배당주는 이제 큰 이제 구분이 되는데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배당은 원래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성장성이 별로 없는 주식은 이제 배당을 많이 하고요. 따라서 이제 요 종목은 이제 작년 재작년 보시면은 배당 후 상대 수익률이 꽤 좋았던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좋네요, 4개 중에. 예, 뭐 10%가 넘기 때문에 좀 좋았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감안하셔서 한 달 정도 더 지켜보시더라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혹시나 이제 10%가 이제 코스피 상대 수익률보다 높아졌을 때는 이제 매도 정도로 차익 실현에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K라는 종목도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편입하려다 실패한 강원랜드랑 이제 똑같은 유형인데 예. 역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한국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내년 순이익 증가율이 이제 뭐 50%대 정도 바라보고 있고 PER은 10 정도지만 PBR이 조금 높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배당 수익률도 뭐 3. 몇 %대에다가 이제 뭐 배당 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도 뭐 이제 양호한 측면을 더불어서 이제 요 네 종목은 이제 중장기 배당 관련 투자하실 이제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여서 이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배당주 위주로 단기로 배당 노리고 들어갈 만한 종목 5개, 그리고 배당락이 크지 않은 메리트,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배당주 또 4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서 숏 커버링이 들어올 만한 종목, 곧 오를 만한 종목 리스트까지 봤는데 오늘이 아마 가장 좀 풍성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날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당장 내일장 전반적인 전략 짜드리고요. 특별히 많은 종목이 오늘 언급되는데 관심 종목 한 종목씩 뭐 거의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 공개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강보경 대리만의 전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기술적 반등이었다, 유럽이 찜찜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부에. 네, 지금 시장에서 여기가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시장은 단기 바닥은 일단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미국 지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건설 지표가 계속 급격하게 호전이 돼서 나오는 점, 그리고 위험 지표, 빅스 지수 같은 거, 공포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 시장은 일단 지표는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심리가 많이 굳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거기다가 ECB에서 3년 만기 장기 대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 부분은 이제 유럽발 위기가 하나하나 해소가 되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좀 하나의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시장은 뭐 지수는 여전히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주식을 뭐 매수해서 늘려가시기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차장고 감소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거기서 트레이딩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단 저의 큰 전략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기전자, IT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주들 관심 가지시고 그 중에서도 아몰레드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적 배팅보다는 트레이딩. 앞서 김중원 연구위원도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수 있으나 역시 단기적으로만, 다들 단기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아요. 역시 다들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나 봐요.
역시 주식은 원래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그나마 중장기 예측보다는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단기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은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면은 아마 투매가 심하게 나왔을 텐데 네. 투매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루 그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사망 소식 발표한 다음에는 오히려 지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투매 심리적으로는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는 아직까지 대기 매수세가 상당하구나 어지간한 악재로는 이제 큰 폭락은 나오지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응 전략을 이제 세워드리면은 이제 호재와 악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만큼 이제 호재 악재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지수 변동성도 심한데 네.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1700대는 이제 대기 매수세가 많고 1900대에서는 호재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대기 매수세보다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심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1900대 올라가면은 이제 역시 현금 비중을 죄송합니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은 1900대 올라가면은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춰놓으시고 반대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1850선 지금 1850선에 거의 육박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낮을 어떻게 보면 또 유럽 악재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상당수 늘려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금융 리스크가 있고 돌발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 돌발 악재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한 리스크에서 이제 김정일에 이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떻게 취임을 해가지고 잘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돌발 악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돌발 악재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매수의 기회로 이제 강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금융 관련 악재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히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유럽의 이제 여기까지 나온 악재에 대해서는 유럽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뉴스가 나와가지고 돌발 악재가 아닌 금융 리스크 악재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또 이제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 관련 돌발 악재면 못 사는 거네요. 예, 금융 관련 돌발 악재면 이제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이제 뭐 북한이나 뭐 다른 쪽의 악재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매수 얘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1750, 1950 이 정도 지수밴드 잡아주셨는데 지금 한 대략 1850이어서 딱 중간입니다. 네. 포트 보니까 우리 신 과장님은 현금 비중을 20% 정도 갖고 계신데 오늘 그럼 관심 종목은 없으시겠어요? 비중이 좀 낮아서 현금 비중이. 예, 원래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연했으면 아마 오늘 관심 종목은 하나 들고 왔을 텐데 그렇겠죠. 예.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경기 민감주만 들고 있어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특별히 준비해온 관심 종목은 오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포트 AS 잠시 후에 꼼꼼하게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강보경 대리님이 혹시 관심 종목이 있으실까 해서 여쭤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자회사 가치에다가 내년 실적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경인양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뭐 어떤 이유로 갖고 오셨는지요? 네, 최근에 뭐 사카린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이슈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슈로 단순히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 지금 경인양행 갖고 있는 하는 일을 조금 더 한번 부각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는 물론 이제 사카린을 제조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업체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것보다는 제일모직이 이제 생산하는 유기 재료를 중간체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제일모직이 OLED용 전자재료를 양산 설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12월부터는 매출이 좀 발생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기존 사업 부문이 계속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자회사 가치가 부각된다는 점 그렇다면 따라서 내년에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기재료
이대로 중간채를 공급하는 데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내년 실적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이 회사 오늘은 5%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올라서 좀 이걸 추천을 해드려야 될까 했는데 다행히 살만한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은 이제 사카린 그 완화에 대한 부분,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돼서 올라왔던 부분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라온 겁니다. 이격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보면은 일단 분봉으로 좀 보여드리게요. 예. 120분봉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120분봉에서 이격 과다가 좀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확실하게 이격을 해소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60분봉을 보시더라도 60분봉에서도 이격이 좀 완화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따라서 일단 내일은 시초가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4,400원 지난번 정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100% 실적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10% 정도 수익 말씀드리고 일단 손절 라인은 지난번 저점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손절은 확실하게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이 3,700원은 11선이 놓여있는 자리라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모직이 생산하는 유기재료 중간체를 공급하는 경인양행 관심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강보경 대리의 경인양행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기존 포트 한번 보면서 AS 받아볼까요? 네, 강보경 대리가 어제 시간에 이오테크닉스 빼주십시오 AS를 저희가 받아서 요청을 대신 드렸었고요. 다음과 제일모직, 삼양홀딩스, 한국카본이 각 10%씩 아주 가볍게 실려 있었던 포트였습니다. 현금 많았군요. 네, 지금 현금은 확실하게 50% 이상을 갖고 간 분위기고요. 네. 그렇게 해서 60%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었는데 다음을 한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겠다. 참 한때 좋았었는데 이제 예전에 다음이 좀 아닌 것도 같아요. 그죠? 제일모직은 한 10만 원 정도에서 좁은 횡보의 보유. 한국카본도 뭐 견조하고 삼양홀딩스가 오늘 좀 시장 상승에 비해서 덜 올라서 아쉽긴 한데 뭐 수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정리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종목들이 기존의 수익률을 좀 반납하고 내려온 점이 많이 아쉬운데요. 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편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확실하게 좀 지켰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락을 하면서 손절 라인 뭐 터치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일단 추세가 이탈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오늘 시장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분을 여기서 상승 못 시켜준다는 점은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약해질 우려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좀 더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추후에 다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모직은 아몰레드 관련해서 이제 전자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아몰레드 프리미엄이 이제 반영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2달 동안 지금 꽉 채워서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상방으로 다시 올려줄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면서 계속 여기서는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매력적으로 보는 한국카본은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 패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승 N자형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고요. 거기다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수급 최근에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크게 눈에 띕니다. 연기금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서 일단 매매 임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삼양홀딩스는 삼양그룹의 지주회사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재상장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회사 가치까지 노린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면서 일단 목표가 87,000원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추세 이탈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요. 어제 종가에
이미 이오테크닉스를 제외하고 오늘 다시 다음까지 포트에서 빼시게 됐습니다. 경인 양행이 추가된 완성본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일모직, 한국카본, 삼양홀딩스는 그대로 홀딩하시겠다는 AS였습니다. 자, 이번엔 신민승 과장님 오늘 특별히 신규 종목 없었었는데 기존 포트를 한번 보고 AS를 이어서 들어볼게요. SK케미칼이 20%, 코세프 IT 종목 고르기가 좀 애매해서 전반적으로 IT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ETF 관련 상품인데 20%, 금호타이어 20%, 애경유화도 지난주에 가장 최근에 편입시킨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던 것 같은데요. 자, SK케미칼, 금호타이어 다들 북한발 악재 좀 충격이 있었었는데 SK케미칼은 회복 중이고 금호타이어는 거의 매수가까지 왔습니다. 코세프 IT도 오늘 한 3% 넘게 올라서 괜찮은 수익률로 바뀌었고 애경유화가 가장 최근에 편입됐는데 조금 부진한 듯도 해서요. AS 해주실까요? 모두 다 보유네요. 예, 일단은 경기 민감주를 4개 이제 주식을 많이 채웠는데 돌발 악재로 인해서 이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애경유화부터 말씀드리면요. 애경유화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이제 시장이 좋아서 매수가 위로까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괜찮다 했었는데 기관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큰 물량은 아니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21선하고 이격을 좀 좁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한번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 보고 아직 현금이 제가 20% 정도 더 있는데 지금 애경유화 또는 금호타이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좀 더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 조금 더 실을까 하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반영이 좀 됐다 안 됐다 논란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아마 항공이 지금 연말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를 이제 거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좀 더 높은 자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을 취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SK케미칼이 지금 예전에 한번 7만 원일 때 한번 이익 실현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넘겼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전 저점까지 밀렸다가 이제 약간 이제 이중 바닥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네. 오늘도 시초가 대비해서 별로 세지도 못했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삼양홀딩스하고 SK케미칼의 자회사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1월 이제 초입니다. 이제 자회사 이제 휴비치가 상장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분 가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전략이고 이 회사 역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제약 부분에서 이제 연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면은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코세프 IT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내년 신월까지 이제 신년까지 어느 정도 보면 IT 제품에 이제 소비 시즌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IT 기업인 삼성전자부터 해서 LG전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많은 어느 정도 소비가 나오면은 실적이 좀 개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면 이전 저점 전고점까지 12,000원 이후로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쉽게도 이제 최근에 그 북한발 리스크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만큼 한번 홀딩 관점을 역시 보이겠고 금호타이어는 딱히 언급할 드릴 말씀은 없고 매수가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종목 역시 수급을 한번 차트 수급 한번 보시겠지만 기관이 꾸준히 지금 매집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은 아직까지 못 움직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금호그룹 리스크가 해소됐고 이제 관련주 이제 거래량이 붙고 수급이 붙으면 이제 재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내 종목 역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과 이제 제 포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하나 이제 긴급 들어온 이제 얘기가 있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거래소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조심할 종목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소형 이제 건설주를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도 이제 어제 관련 기업 이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관련 기업에 한 이제 기업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진 중소형 건설 업체가 이제 몇 개 있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좋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상대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 채권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당장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고 이제 현금 유동성이 딸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시장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연초 이럴 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종목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한 그런 회사가 3개 정도 있는데 그런 건설 기업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뭐 이니셜도 안 될까요? 이니셜은 아마 지금 조금 몇 개가 있어서 네. 근데 아무튼 시가총액이 크진 않은 종목입니다. 1,000억 네. 정도 미만인 종목인데 그래서 아마 아직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전해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이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안 들을만 못하다 생각도 들고 아무튼 어떤 좀 소중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강보경 대리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강보경 대리 오늘 신규 종목 추천이 있었어요. 다음을 빼고 그 자리에 경인 양행이 10%로 들어갔습니다. 현금은 60% 동일하네요. 이렇게 해서 삼양홀딩스, 제일모직, 한국카본까지 종목 4개로 맞춰집니다. 자, 제일모직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신규로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11만 원까지 강보경 대리는 보고 있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승 N자형 패턴까지 나올 수 있는 차트형이다.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양홀딩스 역시도 한 87,000원까지 홀딩입니다. 경인 양행 오늘 얘기한 종목인데 위에 있는 제일모직하고 연관성이 높아요. 제일모직이 만들어내는 유기재료 중간재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인 양행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 그래도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아주 짧게 트레이딩할 만한 종목입니다. 전 고점인 4,400원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엔 신민승 과장님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오늘 신규 종목은 따로 없었었는데 현금 비중은 때문에 동일하고요. SK케미칼, 코스프라이티, 금호타이어, 애경유업 모두 다 20% 비중으로 각 종목당 비중이 강보경 대리 한 2배 정도 되네요.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SK케미칼도 일단 자회사 휴비츠 내년 상장 때문에 같이 부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프라이티 역시 12,000원 넘어서리라 보고 있고 금호타이어 역시도 일단은 홀딩입니다. 애경유아도 자회사 제주항공에 대한 가치 조금 더 반영되길 기다리고 있죠. 일단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으로 AS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지전의 강보경 대리님 그리고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잘 들었고요. 올해 마지막 거래대 두 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미국과 유럽에서 좋은 소식도 많았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 쌍끌이하면서 급반등했습니다. 환시장도 북한발 악재 모두 씻고 1,140원까지 안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내일 어떻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까요?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안정될까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